최근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상통화의 미래 가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본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영에 수렴할 것이라는 비관론과 조정을 거쳐 개화기를 맞을 것이란 낙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혼돈의 가상통화 시장,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경제금융부 김희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 세계 각국의 규제 행보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버블이 꺼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가격 흐름부터 짚어보면요. 1월 초쯤에 업비트 기준으로 2,800만 원 선까지 올랐던 이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600만 원 선까지 급락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1,000만 원 안팎에서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회복했다면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올 초만 해도 50-60%에 육박했던 이 김치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의 가상통화 가격이 유독 높게 형성됐던 이 과열 양상도 이 상당 부분 해소된 모습입니다. 이 오전 8시 반 기준으로 봤더니 이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약 1,000만 원으로 미국 거래소 비트렉스와 비교하면 김치 프리미엄은 5%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이 가격 급락의 주된 배경은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규제 공세를 버티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말 가상통화 신규 거래를 차단했고 법무부를 필두로 거래소 폐쇄안까지 거론된 상황에서 이 은행을 통한 실명제 등이 실시됐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규제 강도를 높이던 중국 정부가 지난달 채굴 업체들에게 질서 있는 퇴장을 요구하면서 가상통화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로 가치, 영에 수렴할 것이라는 비관론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도 최근 가상통화 시장을 90년대 닷컴 버블에 비유하면서 이 가상통화 가격이 이미 정점을 찍었고 앞으로 지속 하락해서 가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상통화가 일단은 실물 가치가 없다는 측면 짚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목소리가 반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나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단기 이번에 이 조정기를 거쳐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개화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지난해 대한민국이 가상통화로 들끓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이 제도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지난해 9월 국내 가상화폐 공개, 이 ICO가 금지된 이후에도 해외에 법인을 세우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ICO를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이나 학회를 중심으로도 이 가상통화가 투자 자산으로서 기능에 대한 연구, 분석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경우에는 가상통화에만 투자하는 연금회사도 있습니다. 이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 가상통화를 편입시키면 이 전체 위험성은 줄고 이 수익성은 높아지는 결과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0에 가깝기 때문인데요. 또 가상통화가 가진 민간 화폐로서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고려해서 금융투자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화폐 또는 가상증권 또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가상통화에 대해서 상당히 가격 급등락성이 큰 거는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금융시장의 초기 현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비트코인 가격이 40배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가 한 말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현재 금 시장 규모가 7조 달러대, 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380억 달러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치가 40배 이상 상승할 거라고 예측한 겁니다. 이 세계 각국 규제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책을 펴는 국가인 이 중국의 이중적인 행보를 지적하는 건데요. 이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이 가상화폐 초기 모형을 제작해서 이 시범 운영을 마치는 등 가상통화 발행 준비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블록체인 관련 지적 재산권을 가장 많이 출원한 곳도 중국이었는데요. 이 상위 3위권을 살펴보면 이 알리바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1위를 차지했고 이 3위가 중국 인민은행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빠르면 올 하반기에라도 이 중국 인민은행이 법정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짚어주신 것처럼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렇죠. 가상 통화에 대해서 일단 규제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국가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등의 유럽 국가와 일본 등에서는 가상 통화를 또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공통적인 이들 국가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이 주요국 중앙은행에서는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끌어내렸고 이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습니다. 이 금리가 오르는 상승기라고 하지만은 이 스웨덴의 정책 금리가 마이너스 1.5%고 일본은 10년짜리 국채가 0%대입니다. 이 마이너스 금리는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금융사가 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이자를 받는데 반해 이 오히려 돈을 물리는 방식인데요. 이 돈을 맡기지 말고 은행들이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빌리도록 해서 소비를 유도해 경제를 살리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서 사람들이 이 은행에 예금하기를 꺼리고 뭐 예를 들면 5만 원짜리로 바꿔서 현금으로 금고에 보관을 해버립니다. 정책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종이 지폐는 정부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가 돼버리는 건데요. 이 때문에 디지털 법정화폐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이 디지털 화폐가 생기면은 이 계좌가 붙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해서 일률적으로 가치를 떨어뜨리면 소비에 나설 수밖에 없고 또 세원 추적이 용이해진다. 그 세원 사각지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불법 거래 추적도 용이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폐기 처리된 이 화폐를 대체하는 비용이 617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이 화폐 주조 비용은 물론 관리 비용을 줄이면서 이익을 늘릴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또 주요국이 통화정책 정상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면서 디지털 법정화폐 논의가 다소 사그라들기는 했지만 이 중장기적으로는 가상통화로의 전환이 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그렇군요. 가상통화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서 경제금융부 김미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